겉모습만 고급인 전기차. 네, 저희 막내 PD가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했는데 결코 제 의견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겠어? 실수한 것 같은데. 네, 오늘 만나보실 모델, 이 GMP 플랫폼을 사용한 최고급 버전 제네시스 GV60인데요. 자, 제가 먼저 경험을 해봤던 건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는 이 모델 스탠다드 버전인데 더 많은 거리를 달릴 수가 있죠. 전기차 플랫폼을 활용한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차 GV60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고속주행로에서 가볍게 달려보고 있는데요. 시속 100km 정도인데 속도계 오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한 3km 정도 나니까 표준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 가속 페달 조작량은 동일한데요. 자, 여기서 주행 모드 컴포트로 바꿨습니다. 약간 더 모터음이 강조가 되어 있죠. 가속력도 조금 더 좋아집니다. 자, 동일한 상태에서 느껴지시나요?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같은 페달 조작량 안에서 조금 더 쉽게 속도를 올리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고속 주행을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일단은 부드럽게 시속 한 150km 정도까지만 올려보죠. 자, 150일 때는 속도계 오차가 한 4km 정도 납니다. 이제 한번 본격 가속을 시작해보죠. 이 사운드에 대한 부분 여러 브랜드들이 다 구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이제 소음으로 느낄 가능성도 큽니다. 지금 이제 윈드 노이즈와 어우러져 있는데 사실 기분 좋은 소리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 쇠갈리는 소리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조절을 할 수 있죠. 자, 지금 사운드가 줄었죠? 자, 다시 스포츠 에코로 가볼게요. 자, 지금 속도는 이제 시속 190km 정도 이렇게 좀 달리고 있고, 스피드미터 상으로는 195로 표기가 되고, 하지만 속도 제한은 190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직선 안정감은 좋은데 짜잘한 쇼크는 약간 넘기는 타입인데요. 그래도 일상주행에서 승차감이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큰 아쉬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자, 확실히 스포트 모드로 지금 바꾸고 나니까 소리가 커졌죠. 이보다 출력이 좋은 부스트 기능을 갖춘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가속에서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GV60 2휠 버전은 배터리 충전량에 따라 성능 편차가 제법 났습니다. 80%를 전후할 때는 별 아쉬움이 없었는데 배터리 충전량이 절반 정도에 이르자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충전을 진행한 상태에서 다시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7.66초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이 GMP를 사용한 다른 모델과 비교했을 때 조금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물론 편차가 0.2초에서 0.3초에 불과하니 크게 아쉽진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조금 떨어지죠. 마력으로 환산해도 부스트 기능을 쓸 때 이제 480마력대가 나오는 퍼포먼스와 달리 현재는
마력 환상 기준 225마력, 최대 토크 35.7kg 폴스미터를 낼 수 있죠. 대략적으로 200마력대 내연기관차와 유사한 정도의 성능, 가속 성능을 갖는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는 게 이 200마력대 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속 180km 이상 이게 쭉 뻗어주는데, 현재 이 GV60T 스탠다드 버전은 그 이후부터 조금 이 가속을 제한해서 약간 밋밋하긴 하지만 사실 이 차를 빨리 달리기 위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이 차의 본질적인 것 롱레인지 버전이니까 그런 이점을 감안해서 고려한다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볍게 지금 스티어링 조작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리어가 좋게 말하면은 약간 더 다이나믹하게 따라와 주는 느낌인데, 성향 자체로 본다면 그렇게 매우 이제 이상적이다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이게 뭐 서킷을 달리는 뭐 특별한 모델, 가령 이제 아반떼 N, 벨로스터 N 같은 경우가 전륜 구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리어 축의 흐름을 좀 빠르게 만들었죠. 사실 그래서 위험한 점도 있지만 서킷에서는 유리한 것이 사실이죠. 근데 GV60를 서킷을 노리고 타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사실 퍼포먼스 버전이라도 서킷을 감안해서 타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진짜 달리기가 중요하다면, 그러니까 직선이 아닌 달리기가 중요하다면 BMW M2 같은 모델을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이니까요. 저속 구간과 고속 구간에서의 승차감이 나눠질 텐데, 현재 이제 노면이 안 좋다는 것을 감안해도 이 고급차로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약간은 통통거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의 약간 세련미, 조금만 더 세련미를 올려줄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내연기관 버전보다는 지금 그 전기차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차가 약간 더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이 정도면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G90, 그것과 비교를 해도 사실 고속주행 한 200km대의 승차감은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뭐 G90를 누가 200으로 쏴? 맞아요, 안 쏴요. 하지만 나머지 고속 영역, 시속 100에서 그 언저리에 있을 때도 이 노면 상황에 따라서는 G90 쪽이 사실 생각보다 좋지는 않아서 오히려 GV60 쪽이 더 낫게 느껴집니다. 저속 부분은 세련되게 잘 잡았어요. 컴포트 쪽으로 가 있기 때문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이와 같은 방향성, 이 차가 앞으로는 다양한 지역에서 팔리겠지만, 자, 주력 시장 한국 그리고 북미를 감안한다면 이런 특성이 더 맞습니다. 이 차에게 중요한 것은 일상인데, 속도를 조금 낮춰볼게요. 자, 그리고 주행 모드도 가장 조용한 에코로 바꿔봤습니다. 바람 소리는 좀 있는 편이에요. 자, 시속 한 100까지 싹 낮추면 여기서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속도가 떨어져서 시속 이제 80km 정도 되니까 이때는 정숙성이 좋게 느껴지는데, 자, 지금은 이제 시속 100km부터 소음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이 일부 모델들에서 윈드 노이즈가 약간 거슬리는 감은 있는데, 국내 최고 속도 영역에서는 만족할 만하지만 그래도 이제 해외 수출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잡아 나가면 좋겠어요. 지금도 실속 기준, GPS 실속 기준으로 한 120km 정도 되니까 소음이 좀 많이 증가한 상태거든요. 우리가 국산차에 바라는 점, 특히나 최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에 바라는 것은 MVH죠. 사실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현대차도 국내 성향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내려놨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할 수 있지만 소음은 조금 더 잡아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럼 제가 80km에서는 조용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때의 정숙성 한번 볼까요? 정숙성은 대단했습니다. 인증 노면을 기준으로 54.5dB 수준을 보였는데요. 일반 도로를 기준 삼아도 대략 56에서 57dB 정도 됩니다.
매우 좋은 정숙성인데요. 이 정도의 수준은 고급 세단보다도 조용한 수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기 저항에서 유리한 디자인도 큰 영향을 줬겠죠. 사실 아이들 상태에서의 정숙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그렇잖아요. 다 조용하죠. 주행을 할 때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신경 쓴 흔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고속으로 갔을 때 조금 늘어나는 윈드 노이즈에 대해서 막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모델은 약간 이 A필러라기보다, 그러니까 G90는 A필러에서 소음이 심했거든요. 근데 현재 모델은 루프 쪽으로 조금은 이제 신경 쓰이는 그 노이즈가 들어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시각적인 이 즐거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은 인테리어부터 볼까요? 이 GMP 모델들 싹 모아가지고 보니까 확실히 고급차다운 흔적을 잘 보여주었거든요. 실내의 기본 틀은 다른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와 유사합니다. 두 개의 디스플레이도 다른 차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라 크게 신선하지는 않죠. 먼저 보신 아이오닉 5 EV6와 비교해도 근본적인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기판은 심플하죠. 내연기관과 비교하면 조금 심심한 느낌인데 요즘 유행하는 심플이란 주제를 잘 표현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아이오닉 5 EV6와 근본적인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드렸죠. 제네시스는 고급 소재를 통해서 다른 모델과의 차별화를 노렸습니다. 손에 닿는 부분들의 소재감도 좋은데요.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다르죠. 이전에 만난 퍼포먼스 모델은 부스트 버튼이 있었는데 나머지 모델에는 이 버튼이 빠집니다. 시트도 제법 멋스럽게 꾸몄죠. 몸을 잡아주는 기능적 측면도 무난합니다. 스포츠 모드를 사용하면 사이드 볼스터가 자동으로 조이게 되어 있고요. 이제 GV60가 내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볼 텐데 바로 크리스탈 스피어죠. 과거 제규어나 랜드로버가 숨어있다 돌출되는 방식의 변속 다이얼을 사용했다면 GV60의 것은 회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떠신가요? 확실히 멋스럽나요? 다만 기능이 많아지다 보면 오작동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제네시스가 나름대로 내구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증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뒷좌석을 볼까요? 공간은 무난합니다. 그룹 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이 GMP 덕분에 공간적인 매력이 크죠? 시트의 쿠션감, 헤드룸도 무난합니다. 다른 공간들을 볼까요? 트렁크 공간 자체가 넓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골프백을 기준으로 보면 2개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 보면 3, 4인용 가족용 차로 적합해 보이죠? 사운드 시스템은 뱅앤올룹슨 것인데 G90 등에 사용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제법 납니다. 그냥 동 가격대에서 무난한 수준을 갖는 사운드 시스템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고음에 약간 더 비중을 둔 셋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전에 탔었던 퍼포먼스 모델이 약간 더 나은 모습이긴 하고, 특히 이제 스티어링 휠에 부스트 버튼이 하나 더 달려 있었잖아요. 그게 조금 빠져서 심심하긴 하지만 이 차에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전기차가 그렇지만 가속 즐기는 거 처음 샀을 때 몇 번이고 어쩌다 이제 친구 태웠을 때 내 차 잘 나가를 보여주기 위해 자랑할 때나 쓰지, 대부분의 전기차 보면 그럴 거예요.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테슬라 모델 S, P100D 이런 모델도 그렇지만 처음 이제 친구 태우고 빵 할 때 야 내 차 잘 나가지, 이때 외에는 쭉쭉 떨어지는 그 배터리 때문에 사실 그렇게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이렇게 주행하다 보면 가끔 이제 쏘는 내연기관 차는 있어도 대부분의 전기차는 상당히 얌전하게 달리죠. 만약에 쏘고 있다 그러면 정말 급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처음 차를 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현재 이
롱레인지 버전의 GV6 스탠다드. 저희가 매우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시내 주행을 이렇게 하면서 놀랐던 건 바로 전비였는데요. 100% 충전을 했을 때 주행 가능 거리는 472km가 나왔습니다. 공식 451km보다 조금 더 많죠.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실제 전비, 저희가 출퇴근 환경에서 시험을 해봤는데 킬로와트아워당 6에서 7km를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외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전비와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죠. 충전할 때의 이점도 있었습니다. 다수의 전기차들은 배터리 충전량이 80% 정도를 넘어서면 완성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GV60는 80% 이상의 충전량을 확보한 상태에서도 770V 이상의 전압을 활용해 130kW 이상을 유지하면서 충전을 진행해 나갔죠. 95% 이상 충전이 된 환경에서도 780V 전압을 유지했고 이때 18kW 수준의 충전 진행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수준이죠. 다른 차와 비교를 해도 충전 속도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시험에 쓴 충전기는 200kW급이었고요. 물론 배터리 자체에 스트레스가 있긴 하겠지만 차를 충전해서 쓰는 오너 입장에서는 이 편이 낫긴 합니다. 하지만 배터리 컨디션도 중요한 만큼 상황에 맞춰서 관리를 하시자고요. 자, 이번에는 익스테리어도 볼까요? 아이오닉5가 포니를 재해석한 독창적인 디자인을 들고 나왔다면 GV60는 EV6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하단부 그릴의 문양에서 제네시스의 느낌이 잘 살아나게 했죠. 헤드램프 디자인도 좋은데 그 안에 장식된 LED 부분, 이 부분의 디자인이 눈길을 끕니다. 아이오닉5 때도 헤드램프의 디테일이 좋았는데 고급형 GV60에서도 신경을 잘 썼죠. 측면부는 쿠페를 떠올리게 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쿠페형 SUV처럼 보이죠. 오버행도 짧은 편인데 그 장점을 실내 공간 확대로 연결시켰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올 시즌을 사용하고 있고요.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달렸는데 여전히 불편한 아이템이죠. 적응이 되면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입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미러보다 편하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후면부도 제네시스 패밀리의 느낌을 잘 살렸죠. 두 개의 줄로 이뤄진 테일램프도 좋습니다. 은근히 볼륨감을 가미한 테일게이트의 형상도 나쁘지 않죠. 범퍼 하단도 적당히 멋을 내는데 과해 보이지 않아서 좋네요. 어떠신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중앙일보 그 코티를 했었죠. 아이오닉에 저는 가장 높은 점수를 줬었는데 뭐 GV60, EV6 뭐 이렇게 그렇다고요. 아이오닉이 그냥 예쁘다고요. 자, 그럼 이제 차량의 본질적인 부분 핸들링을 느끼러 가볼까요? 와, 야, 지금 자세 저장치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리어 쪽이 빠지는 성향이 지금 되게 강해서 보이시나요? 막 와, 야, 이건 일단 고속도로에서 급조작해서 딱 하면 이건 뭐 저기 카라 라이센스 없으면 일반 면허증 가지고는 좀 조작하기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N이면은 사실 이런 특성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이 차 가지고 뭐 드리프트 뭐 이런 걸 가지고 내세울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뒤가 날아가니까 이건 뭐 필수로 제네시스 개발팀 거기서 마케팅 쪽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이 카운터 스티어에 대한 연습을 꼭 고객들에게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차들은 그러지 않아요. 아이오닉도 뭐 완성도 괜찮고 EV6는 더더욱이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그냥 부드럽게 타시는 분들 뭐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뭐 문제가 없다. 근데 이거 좀 차를 아는 사람들이면 이 특성이 위험하다는 거. 소위 이제 선수들은
그 레이서들 말고. 자, 조금만 타보면, 아까 이거 사실 고주로 해서 스티어링 미세하게 가져갔을 때도 야, 이거 일반 사람들 큰일 났다 이거. 아이씨, 우리도 큰일 났네. 이것도 얼마나, 이게 또 요즘은 소비자들이 엄청 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좋아야지, 차에 문제 있으면 우리도 싫어요. 자, 지금 이제 속도가 낮은데, 자, 오빠, 야, 최고! 이야, 씨, 야, 남양연구소였지. GV60 개발팀 최고네. 야, 어떻게 만들다 만 걸 내놨어? 야, 이거, 야, 아니, 어지간한 차들이 지금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다 약한 언더로 다 버텨줍니다. 아이오닉 5도 그래요. EV6도 그래요. 야, 근데 이거는, 이야, 대단하네. 야, 이건 뭐, 감히 무슨 저기 옆으로 잘 간다는 우리 BMW M 따위가 어디 와서 날아가는 건 내가 최고다. 이거 봐. 와! 이게 이제 스피드 레인지가 높지도 않아요. 이제 저도 불안해서 이거 봐. 와. 이거 봐. 자, 카운터는 일단 GV60 이거 진짜예요. 야, 이거 봐, 아직 돌잖아. 야, 이거 진짜. 와. 자, GV60 한번 달려볼까요? 전기차에게 중요한 회생제동, 이 부분 설정은 상당히 좋습니다. 볼보를 시승할 때 그 회생제동 부분에 대해서 회생제동 부분에 대해서 단계가 너무 없다 보니까 아쉽다고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GV60에는 이 다양한 단계가 제공되고 있고 각 모드별 설정을 매우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회생 제동에 의한 그런 이질감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다른 이 모델들도 동일하긴 합니다. EV6를 비롯해서 아이오닉 5도 같은 모습이죠. 자, 그리고 참 무서워. 언더, 근데 엑셀 오프 바로 오버로 확 들어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프로젝트를 승인하신 분이 있잖아요. 야, 최고네. 분명히 본인은 안 살 거야 이거. 지금도 가볍게 달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다른 때처럼 예전 속도를 조금 올리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ESP 이제 작동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 부드럽게 코너를 돌 때 여기서, 자, 소위 이제 트레일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브레이크를 싹 밟고 하중을 부드럽게 풀어줘도 일단은 리어가 바로 말립니다. 이 차가 유튜브에서는 매우 좋게 포장이 될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좀 평가하는 거를 모르니까, 타보는 거. 요즘에 대부분 전기차 평가할 때 뭐 그냥 플랫폼과 뭐 소프트웨어와 뭐 이런 얘기들만 하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아직까지는, 내가 타는 자동차는 우리가 몸으로 다 느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뭐 자율주행돼서 혼자 가고 이러면은 뭐 안 해도 되겠지만, 아직은 내가 운전한다는 부분을 꼭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에이다스 부분. 자, 이 차에 에이다스 참 잘 들어가 있죠?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장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급형 제네시스 모델임에도 스티어링 휠에 센서를 달지 않아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스티어링 휠을 흔들어 줘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었죠. 또한 같은 조건에서 시험해 봤을 때 시스템의 완성도 차원에서 아이오닉 5 EV6보다 낫다는 느낌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상급 모델임에도 유사한 수준의 하드웨어를 쓴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고급 모델에 걸맞는 그런 특별함이 더 잘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기능성 부분에서는 충실합니다. 다만 이제 그 구현되는 부분에서
약간은 그 아이오닉 또는 이제 EV6보다는 미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때문인지 3월달에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차가 나온 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또 이렇게 계속 조금 더 신경 써서 내준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비싼 돈을 내고 베타 테스터가 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전기차, 이 GMP 플랫폼, 이것을 바탕으로 차를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차는 분명히 튜닝이 될 거예요. 만약 안 된다면 이건 정말 제네시스가 무책임한 것이고, 아이오닉 5 EV6를 구입하세요. 왜? 내 안전을 위해서. 자, 타이어 얘기를 잠깐 할까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올 시즌을 씁니다. 기존에 많이 쓰였던 오이 타이어 중에 하나가 MXM4라는 모델이었죠. 그 후속으로 보면 되는데 타이어 자체는 무난합니다. 제네시스 개발자들이 요구한 그 설정값들을 잘 맞춰서 뭐 MVH, 뭐 쉽게 이제 소음 그리고 이 승차감을 개선하는 부분에 분명히 좀 이점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뭐 타이어 성능은 사계절로서 충분히 잘 나옵니다. 제동거리는 어떨까요? 최단거리는 40.4m 내외였습니다. 최장거리가 43m를 넘어섰고요. 다소 많이 밀렸죠. 후반에 제동거리가 많이 늘어났는데 향후에 이런 성능 조율이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차량의 누적 마일리지가 현재 1만 킬로 정도 되는데요. 때문에 브레이크 길들이기 문제라고 볼 수도 없고요. 다른 것보다 동일한 플랫폼의 다른 모델 대비 제동거리 편차가 좀 크다는 점, 이 부분이 아쉬움이 되네요. 잠시 이 GMP를 사용한 다른 모델들과 무게를 비교해 볼까요? GV60가 가장 무겁긴 하네요. 참고로 저희 팀이 테스트한 다른 모델들은 렌트용 버전이었던 만큼 옵션이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 GV60는 스탠다드 버전이었지만 적정 옵션을 갖췄다는 차이가 있죠. 지금 차의 성향을 잡으려면 이건 셰시가 사실은 뭐 설계에서 튜닝 미스인 건 분명하니까, 그러면 타이어 쪽에서 이제 해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 리어 쪽을 차라리 키우세요. 한 두 사이즈 정도 키우면 어느 정도 오버는 잡힐 겁니다. 리어 타이어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미쉐린 제품 중에서는 지금 이 밸런스로 본다면 PS4S 정도를 리어에 넣어주면 이 미끌림이 잡히겠죠. 혹은 지금 성향을 더 안전하게 가져가고 싶다, 다른 차처럼 약간 언더스티어 베이스로 만들고 싶다면 컵2R, 근데 이제 좀 비싸잖아요. 그러면 국내 이제 한국 타이어에 벤투스 RS4, 이제 그것도 비싸다 그러면 넥센의 SUR4G를 추천합니다. SUR4G 그 다음 버전인 5가 사실은 이제 지금 아마 나왔을 거예요. 국내는 아직 판매를 안 하지만, 자, 이 차의 안전을 위해서 리어 쪽에는 꼭 그러시는 것이 좋겠고, 자, GV60를 택하신 분들께 하나의 팁을 더 드립니다. 이 차 비 올 때 더더욱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타이어의 마모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남들처럼 빠득빠득 타다가 큰일 납니다. 일찍 바꾸세요. 네, 오늘 만난 GV60 눈에 보이는 것들 상당히 좋았어요. 역시 이런 것들은 잘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이 차의 기본을 잡지 않고 그대로 출시했다는 점은 저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인 게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제네시스를 택하는 분들은 현대차에 대한 로열티가 강한 분들입니다. 현대차를 타다가 제네시스 올라왔고 다시금 GV60를 타다가 더 고가의 제네시스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안전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꼭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네요. 좀 여담인데 이 얘기 제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중앙일보 올해차 콘텐츠들 나갔잖아요. 자, 올해차 평가를 할 때 1차 평가
이 스펙 평가를 할 때 1위였던 거, 가장 기대되는 차 1위가 GV60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다른 차들 다 상 받을 동안 아무것도 못 받았던 게 사실은 그 실주행을 하면서 대부분이 조금 아쉬움들을 펴줬거든요. 네. 그래도 그때는 퍼포먼스 모델이라 야 그래도 뭐 가속력 좋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때도 좀 아쉬웠는데 이 후륜 사양의 스탠다드는 503공용 차로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 나간다든지 특히 빗길 이런 때는 위험한 만큼 차의 특성을 정말 잘 알고 타주시면 좋겠네요. 네,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노력을 했고 베이놀롭슨 사운드 시스템도 뭐 가격대를 감안했을 때 물론 이제 고가 정도의 모델과 차이는 있지만 이 정도면 뭐 이 차를 타는 동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제네시스 GV60 스탠다드 두휠 버전을 만나봤습니다.